2-1이 뭔데? 월곡 닦아요? 만전준비할사. 만전준비할사? 아. 또 어딘지 찾아야 돼. 학교에서 진도 지금 뭐 나가고 있어? 그 현대시 두 번째 거. 오. 달라요? 다른 친구들이 친구가? 오, 쟤네는 현대시 얘기도 안 했대. 네. 근데 저기라며, 그, 뭐지? 선생님이 다르니까 범위가 뭐 전혀 다르던데? 진짜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진도 나간다고 한 게 그게 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건지. 그 다른 친구가 봤네. 선생님. 응. 성함. 또 그 PPT 그때 보여준 선생님은 또 아니거든? 글쎄요, 화작 선생님. 어어어. 몰라. 그래서 성함 몰라. 걔네들끼리 뭐라 얘기했었는데 까먹었다. 만전준비할사 어딨어? 라고 저 혼잣말 한 겁니다. 그 화작 나간 것도 변형 문제를 뽑아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다! 화작은 화법 몇 번까지 나갔어? 여기 애들은 화법 4에 장문 1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책을 안 가져왔어. 아, 괜찮아. 다음 시간에 알려줘, 어차피. 내일 모레 오는데. 아니. 진짜 어디가 있다. 여기가 있어. 이 만전춘별사, 빈칸 채울 차례라고? 빈칸 아예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좋아, 좋아. 갈래는 고려가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려가요인데 이 작품은 후렴구가 안 들어 있었다고 했지. 일반적인 고려가요랑 다르게. 그리고 성격은 고려가요 당연히 고려시대 평민들의 노래니까 서민적이고, 그리고 뭐 임과의 사랑이나 뭐 이런 자신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비유적이고, 그 변절한 임을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걸 풍자라고 하죠. 그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임과의 영원한 뭐를 기원하는 거지? 임과 영원히 뭐 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그지? 임과의 영원한 사랑 기원. 특징은, 이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아시나요? 응? 삼음봉, 맞아. 그리고, 그렇지, 분연체, 오, 진짜 기초가 잘 돼 있잖아. 그리고 후렴구, 후렴구나 조음구. 이게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려가요의 성격으로 갖추고 있는 게 여기 세 개 중에 뭐예요? 사원도. 삼음보? 이거 삼음보 같아, 근데? 어떻게 끊어지는 것 같아?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삼음보 약간 애매하지 않아? 그치, 음보율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삼음보도 아니고 후렴구도 안 나타나고 분연체만 지키고 있어. 그래서 고려가요 중에서도 분연체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고려가요랑 다르게 규칙적인 후렴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극한의 상황을 가정했어. 그럼 실제로 그렇게 얼음 위에 댄잎자리에 누워있지 않잖아요. 실제 상황보다 더 뭐 해서 표현한 거야? 그치, 과장과. 네, 1번 옆에는 1번 뭐였지? 분연체예요. 그리고 역설이 있었어? 역설이 있었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말고. 저기를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과장을 통해 죽음조차 불사하는 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죽어도 소망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지. 약간 강력한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의지적인 거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의지를 강조하고, 그리고 3번 자연물이랑 화자가 서로 처지가 어땠어요? 도화랑 화자랑. 그치, 도화는 씨름이 없잖아? 근데 나는 씨름이 많잖아? 그러니까 화자를, 자연물과 화자를 대조해서 화자의 뭐를 심화시키는 걸까? 어떤 감정? 도화는 막 봄바람이랑 같이 막 재밌게 논다고. 그치, 외로움과 비애를 심화시키는 이런 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4번 임의 모습. 다른 여자 만나니까 다른 여자한테도 마음을 쉽게 주는 거 어떤 사람이야? 이거 필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했었다. 다른 데 쉽게 마음 주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걸 뭐라 해? 그치, 방탕한 임의 모습을 자연물에 비유해서 남녀 간의 복잡한 애정 관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 뭐라고 했죠, 아까? 그렇지. 다음 5번. 이것도 고려가요의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서민들의 노래다 보니까 한자어보다는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 그렇지.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감각적 표현과, 그런데 한자가 아예 없진 않아요. 경경 고침상 같은 게 있었지. 그럼 요거는 그래서 상투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관습적으로 쓰는 거를 상투적이라고 하거든요. 상투적인 한자어 표현. 그러니까 딱 이 단어를 쓰고 싶었어 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잠 못 자면은 경경 고침상이라고 상투적으로 얘기를 해온 거야. 그걸 그냥 갖다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우리말 표현과 한자어 표현이 공존해. 근데 이것의 의도가 뭐냐면 감정을 이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구분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말 표현 많이 할 때는 내 어떤 감정을 얘기했었냐면 기쁨의 감정을 얘기했었대. 어떤 기쁨을 얘기했었지? 임과 뭐에서? 초반에 임이랑 같이 얼음 위에 댄잎자리 위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 밤이 늦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럼 이때 화자의 정서는 어때요? 1년에서? 기쁘지. 임과 뭐 하니까. 임과 얼음 위에 댄잎자리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그치,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기쁨과, 그렇지만 그 임이 저기를 여울 따라 소로 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라는 복합적 정서를 이렇게 이중적인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글에 짜인 각 연별로 중심 내용 보시면 1년 임에 대한 사랑의 뭐를 보여준다고? 나 죽어도 너랑 사랑할 거야. 의지. 그런데 2연에서는 경경 고침상이 됐죠? 임이 없어서 화자의 정서가 어때요?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
다음에 3년 임은 나랑 영혼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어긋난 것에 대해서 임을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 년은 그렇지만 그 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를 싫어한다면 나한테 오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임을? 그치, 사랑하고 또 떠난 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다음 시어미 19의 상징적 의미 보시면 얼음 위의 댄잎 자리는 사랑을 뭐 하는 냉혹한 현실. 우리가 사랑을 이것 때문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냉혹한 현실이지. 근데 이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의지가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표현 방법 보시면 도화, 화자의 처지와 어떻다고 관계가? 대비돼서 화자의 고독과 비애를 부각한다고. 요런 자연물을 뭐라고 해요? 객관적. 그렇지. 그 다음 어느 점이 오리 옷 이러시니까 무슨 법일까? 서리. 그렇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데 잠 안 온다. 누구냐? 너다. 이 얘기니까 서리법이죠.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무슨 법일까? 반복. 아, 맞아. 반복법도 있는데 이거 내가 하나만 넣을 걸 그러면은. 그 도화는 시름 없어까지 넣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더 볼까? 근데 이게 이제 대조가 되려면은 도화랑 대조되는 화자도 이 구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포인트는 도화는 시름 없어. 그렇지, 의인법이야. 다음 오리야는요? 도노. 좋아요. 자, 그리고 여울과 소가 서로 뭐 된다고? 의미상으로. 대비. 그치, 대조법이죠. 여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 하자. 그치, 소는? 다른 여자. 그렇지. 아, 요렇게 해서 우리 고려가요 중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저기 작품, 그 뭐지, 대표적인 작품 만나봤어요. 자, 그 다음, 네. 다음 2-2. 2-2가 뭐야? 제목이? 영어 수에서. 아, 이거 3개 묶여있는 거구나. 오케이. 자, 요거는, 짧아요. 그쵸? 짧은 거 뭐예요? 갈래가? 3줄밖에 안 되잖아? 3줄짜리 갈래가 뭐지? 그치, 시조야, 시조. 근데 3줄이라고 하기에는 저기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평시조, 시조의 저기를 갖추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평시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갈래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 작품이 3개가 왜 엮여 있을까? 공통점과 또 구별된 차이점이 있겠죠. 만전춘별사의 중심 소재가 사랑이었잖아. 얘도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랑을 드러내는 형상화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중심으로 볼 건데, 근데 이 작품은 내 영혼을 술에 섞는다고 했어요. 제목부터 그렇잖아. 영혼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지. 근데 그걸 술에 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해요. 그래서 그렇게 참신한 발상으로 임에 대한 뭐 사랑이나 아니면 원망 이런 것들을 좀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번 볼게요. 내 영혼을 술에 섞어서 임의 속에 흘러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빨간 색깔로 밑줄 칠까? 내 영혼 술에 섞여 임의 속에 흘러들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그만큼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이 얘기야. 즉 근데 이거잖아. 내 영혼이 술에 섞여서 임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임의 속에 들어갔으니까 임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뭐야? 임과 하나가 되고 싶은. 절실한 소망을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 술에다가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고 임에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문학 용어로? 그렇지. 임의 속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나 보면 중장 구비구비 창자를 다 찾아다닐 망정. 구비구비, 그러니까 이제 창자가 이 소화기관이잖아요. 그게 꼬불꼬불 생겼잖아. 그 구비구비 창자를 다 찾아다닐 거래. 구비구비라는 말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우리 이렇게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유유자적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야. 너무 바빠. 임의 속속들이를 다 찾아볼 것 같은 느낌이야. 이 구비구비라는 음성 상징어가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임의 속마음을, 의도가 뭐겠어? 막 그 임의 장기를 진짜로 들여다보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 임의 속마음을 구비구비, 즉 샅샅이 뒤지려는 화자의 집요한 태도를. 음성상징어 썼으니까 음성상징어 효과가 뭐예요? 뭐가 높아져, 음성상징어 쓰면? 그렇지. 생생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자는 뭐야? 임의 속마음을 창자라는 내장기관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쵸?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요. 그 세 글자로 하면 형상화고, 그걸 9글자로 늘릴 수 있어. 들어봤나? 무엇에 무엇화야. 근데 초성 주면 바로 알 것 같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야. 추상적? 그렇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창자에다가. 이게 뭐 형상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독 어떠한 소재가 그렇게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듯이 나타낸다 하면은 이 말을 쓰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쓰지. 자, 그런데 왜 하필 술일까? 다른 음식물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도 되잖아요. 왜 하필 술인지가 종장에 나와. 나를 잊고 남을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술이 이제 도수가 높으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면 열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강한 술이 돼서 임의 속마음을 다 뒤져보고, 아, 얘 딴 여자 좋아하네. 그러면은 네 속마음을 내가 다 태워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술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남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렇지. 이때 이 남은 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미 마음을 향하고 있는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아, 근데 이게 사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좀 관습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이 화자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질투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남에다가 파란 색깔로 부정적 소재니까 세모 치자고. 얘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속이 뒤집히는 거잖아. 화자의 괴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이자, 화자가 이 남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질투야, 그치? 질투의 대상이지. 그럼 남한테는 질투야. 그럼 임한테는 감정이 뭐야? 원망이야, 그치? 그럼 임이랑 화자가 지금 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임이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런 거야. 여기다가 파란 색깔로 밑줄 칠 거야. 날 잊고 남 향한 마음. 화자와 임의 갈등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 우리 아까 만전춘별사에 나왔던 사연이랑 비슷한 내용으로 엮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지. 그리고 저기 초장 같은 경우에는 만전춘별사 1년이랑 좀 비슷하게 엮여서 볼 수가 있겠지. 그 1년은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고 여기에 초장은 비현실적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게 포인트.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태우고 싶어. 근데 이거 너무 막 사랑을 우리 조선시대는 보통 그렇잖아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우회적으로 드러내? 조선시대는 그렇지? 그런데 얘는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다가 파란 색깔로 태우려 하노라 파란색으로 밑줄 치시고. 자, 그 마음을 다 태우면은, 남을 향한 마음을 다 태우면은 뭐만 남겠어? 이게 라이벌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나에 대한 사랑만 남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되찾으려는 화자의, 그런데 그런 마음을 돌려 얘기하지 않아. 직설적이고 강렬한 의지. 그래서 이 작품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직설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현실적 상황이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은 정서적으로도 되게 명확하고 표현 방법들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는 시조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보자고. 네, 영혼. 김사면 씨. 왠지 남자일 것 같은데, 근데. 갈래는 평시적고요. 성격은 지금 반드시 술이 돼가지고 술이 될 수만 있다면 진짜 임의 속을 다 태워놓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의지적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질투 나가지고 임의 속을 다 태워놔버리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해학적이라고 하고요. 이 해학적이 가르칠 때마다 선생님 늘 난감한데 안 웃기잖아. 안 웃긴데 해학적이라고 가르쳐야 돼서 난감한데 이 해학적은 결과가 웃겼을 때 해학적이 아니라 작가가 웃기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해학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해학의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 억울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민족은 그런 것들을 유쾌하게 드러내려고 해.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지금 배신감에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막 임의 속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 향한 마음 다 태워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해학적으로 승화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상황을 가정한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어요. 주제는요, 임에 대한 어떤 감정 이미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움과 그리고 딴 여자한테 지금 마음이 갔지만 임의 사랑을 다시 되찾아 오겠다, 임의 사랑을 얻겠다는 화자의 뭐가 드러나죠? 의지가 드러나요. 특징 첫 번째,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설정했지? 어떤 상황? 비현실적이고 기발한 상황을 설정해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니 왜? 아니, 저 진짜 학교 끝나자마자 왔는데. 오늘 왜 늦게 끝나는데? 네? 왜 늦게 끝났어? 지금 온 게 아니라 저는 작업실에 있으면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겨? 저번에 그랬어가지고 그럼 불러주시겠지 했는데 30분이 됐길래 핸드폰 딱 봤는데 제 방에 금지모드를 켜놨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돼서. 알았어. 지금 볼 수 있어? 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넌 뭐 하고 있어? 그 다음 추상적 관념이 무엇이라는 구체적 신체 기관으로 형상화했지? 그렇지. 근데 사실 영혼이 의미하는 게 진짜 내 영혼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뭘로 그러면? 신체 기관으로 형성했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봐봐. 내 영혼을 술에 넣는 거지. 그리고 내 영혼을 술에 넣어서 임의 창자를 돌아다니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 창자가 의미하는 게 영혼일까, 과연? 임의 뭐를 알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종장에 뭐래?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고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창자 안에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추상적 관념이 마음을 창자라는 구체적인 신체 기관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다 태우고 싶어. 말투가 어때요? 맞아. 그렇기도 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일반적인 조선시대랑 다른 점이 있다고 했었지. 내가 너 때문에 화났고, 그리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나만 봤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요? 그렇지. 직설적 어조를 사용해서 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고? 원망과, 그리고 그 남에 대해서는 질투심을 드러내요. 시조의 내용 초중 종장으로 나눠서 보시면 초장, 자신의 영혼을 뭐에 섞어서? 술에 섞어서 임에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고? 창자. 그치. 근데 창자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렇지. 임의 마음속에 들어감. 여기 임의 속에 흘러들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음속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임의 마음속을 어떻게 찾아다닌다고 했었죠, 중장에서는? 굽이굽이 찾아다닌다 했어. 그래서 뭘 찾아서? 다른 일을 생각하는 임의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다 어떻게 하고 싶다? 태우려 함. 다음 시어미 식구의 상징적 의미 보시면 술은 누구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매개체예요? 임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매개체고, 표현 방법 굽이굽이 같은 거 뭐라고? 음성상징어, 생동감 높아지죠. 임의 마음이 창자라는 신체적 기관으로 나타났다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추상적 관념. 그렇지. 사실 추상적 관념의 구체랑 형상화랑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구체화가 좀 두드러질 때 추광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과 관련돼서 고려가요 하나 봤고, 이번에 평시조 하나 봤잖아요. 이번에는 사설시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랑,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 가랑 나랑 다 이별과 관련되어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별의 고통을 화자가 겪고 있어. 그런데 이 이별의 고통을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창밖에 가마솥 때우라는 장사를 만난 거야, 화자가. 그래서 이 장사와의 대화체 형식을 통해서 이별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사랑과 이별에 대한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사설시조니까 이제 중장이 엄청 길어. 초장부터 보죠. 창밖에 가마솥 때우라는 장사, 이별 나는 구멍도 때우는가? 그러니까 이제 가마솥에 빵꾸가 난 거를 때워주는 장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얘야, 나는 가마솥에 빵꾸가 난 건 아니고 어디에 빵꾸가 났어? 마음에 빵꾸가 났어. 이별해서 마음에 빵꾸가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별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면 그것을 때워서 막아서 이별이 안 나오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누구의 발화예요? 화자의 발화야, 그지? 자, 그러면 화자가 지금
상황이 이별해서 슬픈 것 같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 거야? 장사.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가 파란 색깔로 창밖에 가마솥 때우라는 장사. 화자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인물이 바로 이 장사인데, 자, 그런데 이별이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했어. 이거 역시 뭘까? 이별로 인한 슬픔을 구멍이라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뭐 한 거예요? 그렇지. 얘도 추강구란 말이야.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별 나는 구멍까지로 하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러면은 이 이별 나는 구멍을 때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유가 뭘까? 이별이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왔어. 그렇지. 이별을 막고 싶은. 그러니까 얼마나 막고 싶으면 가마솥 때우는 장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막고 싶은 절박한 심정 드러나고. 그리고 이런 생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 우리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신한 발상이라고 하지. 왜 이 세 가지 작품이 묶여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별이라는 감정을 다루고 있는 것도 맞지만 셋 다 그런 과장적인 표현, 비현실적인 상황,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같은 걸로 참신하게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장사가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럼 장사가 대답하는 말을 직접 인용했잖아요. 장사의 그럼 대사 부분을 큰 따옴표로 체크해 주자고. 진시황 한무제는 부터 어디까지가 장사의 말이야? 때우라. 아, 때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이랬으니까 그 말 너무 우습군까지가 장사의 말이죠. 그래서 우스워라까지 큰 따옴표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서술어를 봤잖아. 결과적으로 구멍 때우라는 말이 무수어라. 즉 때울 수 있다 없다. 이별 나는 구멍. 없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진시황 한무제라는 사람, 그 막 진시황 엄청 중국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권력도 높았고 되게 오래 살았고, 그 사람은 천직 온 세상을 호령하되 위험으로 못 막아. 뭘 못 막는다는 말이에요. 맥락상. 이별. 그렇지. 이별 나는 구멍은 진시황같이 대단한 왕의 위험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갈량 들어봤어요? 삼국지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 제갈량이거든요. 제갈량의 천하, 세상을 경영하는 재주, 그런 지혜로도 이별 나는 구멍 막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하물며 서초패왕의 힘으로도, 서초패왕은 되게 힘이 센 왕이었다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서초패왕의 힘으로도 이별 나는 구멍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별 나는 구멍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별 나는 구멍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진시황 한무제, 제갈량, 서초패왕 같은 사람들의 사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거기다 네모 쳐주자. 진시황 한무제, 제갈량, 서초패왕에 네모 쳐주시고 묶어주시고, 우리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 영웅호걸이라고 그래. 능력이 뛰어난 세상의 인재들을 영웅호걸이라고 하죠. 영웅호걸의 사례를 나열함으로써 그 이별 구멍을 막을 수 없다. 즉 이별로 인한 슬픔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장사의 말을 장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장사가 이별 구멍은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장사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저기잖아요. 그 고전 작품은 큰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자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정서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단 말이야. 화자는 지금 이별 구멍을 막고 싶고 장사는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직접 인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었어야겠지. 그래서 우리 거기 큰 따옴표 한 데에다가 장사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대화체 형식이라고 했었지. 이렇게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설 시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장사의 말이?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을진데 긴 이별인가 하노라. 아, 그래. 장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별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이 이별은 긴 이별이 되겠군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빨간 색깔로 종장 밑줄 쳐주시고, 이별을 거부해요, 받아들여요? 그렇지.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슬픔과, 우리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정서 뭐지? 앞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체념. 그렇지.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세 화자의 다른 대응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빈칸 보시면 이거야말로 좀 해학적이다. 요거는 해학적인가요? 저만 해학적인가요? 요거는 뭐 의도가 확실히 알겠지. 그렇게 막 그 이별나는 구멍을 때운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학적이고 사설시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상황을 받아들였으니까 체념적이고, 이 영탄적은, 우리 영탄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감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을 때만 영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슬퍼서 탄식하는 것도 영탄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긴 이별인가 하노라? 영탄법이야. 영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제는요, 임과 뭐 해서 지금? 이별. 이별로 인한 감정. 일단 이별해서 뭐 했어요? 내 감정이 슬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슬픔을 어떻게 했어요? 체념. 그렇지. 슬픔과 체념. 특징은 화자와 장사가 뭐 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다음 2번. 뭐라는 추상적 관념을 소태 뭐라는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해서 형상화했어? 이별. 이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수대구멍. 그렇지. 천천히 해. 바쁘네. 다음 3번. 비극적인 이별의 상황을 엉뚱한 문답과 웃음을 유발하는 무슨 어조에 웃기니까? 해학적 어조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이전 작품에서 그 내용은 술에 섞여서 했었는데, 이렇게 슬픈 걸 웃기게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 슬플 때 웃는 자가 인류잖아. 그쵸? 슬픔이라는 감정은 감정의 수준이 높을까 낮을까? 그 약간 그렇지. 슬프면 있어 보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지. 근데 슬픈 게 좋아? 기쁜 게 좋아? 그러니까 감정 수준으로 보면 기쁨이 높은 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슬픈 걸 기쁘게 드러내는 거는 감정 수준이 올라간 거야. 맞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감정 수준이 올라가는 걸 뭐라 하지? 문학에서? 그렇지. 슬픔을 해학적으로 드러내면 그거는 해학적으로 승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승화의 그
정확한 개념이 승하가 원래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 과학에서 이렇게 기화 이런 것처럼 올라간다라는 뜻이야. 상승할 때 승이야. 그리고 화는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감정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감정에 위아래가 있다는 게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감정이면은 높은 감정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면 낮은 감정이야. 그러니까 슬픈 거를 기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슬픔을 극복하면 다 승화야. 그래서 제망매가라는 향가 아시나요? 그게 엄청 유명하잖아. 그리고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슬픔 극복을 문학적으로 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글에 짜인 초장, 중장, 종장 보시면 초장, 나 무슨 구멍을 때울 수 있냐고 물어봤어. 뭐나는? 이별만 그렇지. 이별 구멍을 때울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중장에서 장사가 이별 구멍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대답했어. 종장, 인과 오랫동안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나의 어떤 감정이 드러났을까? 그치, 슬픔과 체념이야? 그럼 이번엔 새로운 거 써보자. 이별인가 한우라 영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탄법에서 드러나는 게 뭐라고 했어? 한탄이라고 했었지? 이번엔 한탄 써보자. 이게 선지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양한 단어들에 익숙해지는 거야. 표현 방법, 뭐 줄을 이렇게 길게 써놨어? 이별 나는 구멍 뭐였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다음 진시황 한무제, 제갈량, 서초패왕 여러 영웅 호걸들을 나열했네요. 무슨 법이죠? 열거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막 영탄법 이런 거를 너무 자주 나오니까 막 대꾸법, 영탄법, 반복법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안 쓰는데 근데 뭔지 알지? 내가 그냥 스스로 파악할 수 있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 가지 이별과 관련되어 있는 고전 시가 살펴보았네요. 문제 좀 뽑아줄게. 고전 시가 2. 그러면은 연진이한테도 요거 너가 전해줄 수 있어? 내일도 만나지? 네. 그럼 그게 좋겠다. 학원 오라고 하는 것보다. 네. 설정. 숙제도 같이 뽑아줄게요. 그 다음 고전시가 3. 월곡 닦아. 오? 이거는 이 작가 정훈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친구가 없냐면 약간 그런 거잖아. 세상을 왕따시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안 놀아줬다기보다는 얘가 사람들이 급이 안 맞아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 근데 얘가 유일하게 마음이 맞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호가 월곡이야. 그래서 그 월곡이라는 친구랑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월곡이라는 친구에게 답으로 지어주는 노래가 월곡 답가입니다. 전체 10수의 연시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죽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를 향한 그리움이나 안타까움, 그리고 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 즉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 근데 이 월곡이라는 사람이 그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우배선이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잖아. 임진왜란 때 사실은
일본도 잘못했지만 그 내부에 우리 지배층이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병장은 뭐야? 나라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농민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배선이라는 사람은 그런 부정한 세력과 달리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런 국가의 평화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정훈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예찬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일수 한번 보시면 옛사람 지금사람 이목구비 같건만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이거는 뭐냐면 옛사람은 옛날 성현들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훌륭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지금 사람들이랑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아.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 사람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옛사람, 근데 정장까지 일단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옛사람이 그립다라는 거는 옛사람이 없으니까 그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옛사람이 있대. 그게 바로 누구래요? 네? 벗이래요. 이 벗이 우리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구라는 거야? 월곡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짧은 평시조 안에 옛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간단 말이야. 그만큼 옛사람이 좋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 옛사람에다가 파란 색깔로 3개 다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동일 시어를 반복해. 우리 반복하면은 무조건 따라오는 게 뭐야? 운율 형성이랑. 그치, 의미 강조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강조하는 거겠어요? 옛사람에 대한, 지금 없으니까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시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 이목구비가 같다고 했잖아요. 이목구비에도 파란 색깔로 밑줄 쳐볼게요. 일단 이 이목구비가 얘기하는 거는 옛사람과 지금 사람의 공통점이야. 공통점 어디로 드러나요? 겉으로 드러나요. 그쵸? 지금 사람의 외형적인 공통점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옛날 사람이 더 좋았는데 옛날 사람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이 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 인물의 이게 외형적인 공통점인데 뭐가 다르다라는 거야? 겉은 같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적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전제로 이목구비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면적으로 뛰어나면 모든 사람이 옛사람을 그리워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누구만 그리워하는데 보니까? 그렇지. 나 혼자 했다가 빨간 색깔로 밑줄 치고. 이 얘기 뭐야? 아까 정훈이 세상을 왕따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즉 일반적인 세상 뭐라 그래? 세속이라고 하지.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가 어떻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지. 화자의 외로운 처지. 자,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이랬어? 실제로 옛날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같은 내면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를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빨간 색깔로 밑줄 칠 거야.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즉 이 친구에 대한 태도가 어때? 너는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은 성품을 가졌어 라고 매우 칭찬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매우 칭찬, 예찬적이에요.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할 때 그 벗에다가 제목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월곡이라고 써주자. 근데 그 교재에 몇 수가 실려 있어요? 1하고 8수가 빠져있어. 3이랑 8수가 빠져있어. 아, 엄청 많이 있네. 오케이. 자, 다음 이수. 내 양자 하허마니 비누성적 아니하네. 양자는 모습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한바다 할 때도 했었는데 하다가 무슨 뜻이었죠? 우리 진중음에서 이수신 장군님이 한바다에 있었잖아. 큰 바다였지. 그게 하다가 많다, 크다, 뭐 이런 이렇게 거대한 거를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하가 혼자 쓰이면 매우, 많이라는 부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 양자 하허마니, 내 모습이 매우 험하니. 비누 성적 아니야네. 비누는 비단옷, 성적은 화장. 그러니까 내가 모습이 너무 험악해서 비단 옷을 입거나 화장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 모습은 매우 험하지만 그렇게 그 모습을 가리려고 뭐 하지 않아? 치장하지 않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 내가 모습이 험하다고 그런 것들을 치장하면서 자신을 가리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 소재는 뭐겠어요? 중장에서? 비누성적이야. 비누성적에다가 파란 색깔로 세모치고 세속적인 성공이나 인위적인 가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앞뒤가 다르다 사자성어 하나 정리해 볼게요. 교언영색. 교언영색이 말을 교묘하게 하는 얼굴빛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와 진짜 너 진짜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진짜 너 좋은 사람 같아 하고 뒤에서는 재수없어 하는 게 교언영색입니다. 아니 들어. 뭘 종이를 다 갈기갈기 찢어놨어. 아니 이만큼 썼다가 까먹어가지고 잠깐 뜯었다가 다시 외운 다음에 다시. 그랬어요. 잘 가. 채점 알려줄게. 그래. 그래. 자, 그 다음 분발은 각신님네 다 웃고 다니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야? 나는 그런 치장을 안 했잖아요. 그럼 치장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쟤 쌩얼이래요 하면서 막 비웃고 간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분발은 각신님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지. 여기다가도 파란 색깔로 세모치고 이 분발은 각신님네들도 이 분을 지어보면 얼굴이 어떨까? 맥락상? 예쁜데 화장한 것 같아요? 못생긴 걸 가리려고 화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즉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들. 그럼 화자랑 이 분바른 각신님들 사이의 관계가 어때요? 안 좋아요. 그치? 화자와 대비되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세속적인 성공이나 그런 걸로 치장하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 즉 세속적인 무리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웃는 거야. 약간 비웃음 조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속상할 테지? 그런데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맞아. 그렇지. 그래서 엊그제 지나간 한 분 할 때 지나간 한 분 파란 색깔로 밑줄 쳐볼까? 일수에 누구랑 같은 말일까? 오, 벗도? 그렇지.
옛사람과 같은 말일 것 같아. 즉 이게 진짜로 얼굴 화장했네 안 했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양자가 인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선한 내면을 가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자 곱다 하노라의 빨간 색깔로 밑줄 쳐볼까? 내 본성을 보고서도 곱다라고 해주는 거야. 즉 화자의 내면적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건데, 이런 내면적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뭐 분말은 각신은 다 내 양자를 보고, 험한 양자를 보고 다 웃었잖아. 근데 혼자 나한테 곱다고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빼고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 내면적인 가치를 유일하게 알아주는 존재가 바로 이 친구, 지나간 한 분이고, 즉 이것을 통해 그렇잖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거야. 유일하게 나를 알아봐주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지는 거겠지? 화자와 벗 사이의 깊은 정신적 유대감 확인할 수 있죠. 서로만 알아.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두르고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자, 그러면은 지금 내 벗이 살고 있는 곳이 일반적인 속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 벗이 있는 곳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 보여. 왜냐면 청송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고 백운으로 커튼이 쳐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파란 색깔로 체크해보자. 초장.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두르고 속세로부터 벗어났어. 우리 이런 걸 뭐라 하게? 어머, 왜 이렇게 개념어들을 잘 알아? 탈속적인 공간이야. 즉 속세를 싫어한다고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저기로 소나무로 울타리 해놓고 흰 구름으로 커튼 쳐놓고서는 안에서 뭐 하고 있는데 초옥 삼간에 숨어 있어. 초옥은 풀로 된 집이에요. 그리고 삼간은 세 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쓰리룸 이런 세 칸이 아니라 한옥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사이 이거를 한 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3간이라고 하면은 진짜 딱 이만한 집인 거야. 되게 작은 집인 거야. 초옥 3간에 숨어 계신 전혜번님 이랬어? 그럼 초옥 3간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혼자 화려하게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 그렇지. 벗에 소박하고 겸손한 삶에 나 잘났다고 막 그렇게 드러내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지.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편안한 도를 뭐라고 해요, 사자성어? 가난하지만 즐거워. 그렇지. 자, 그리고 숨어 계심 저번님 할 때 이 숨어 계신에다가 까만 색깔로 몇 줄 칠까요? 저기가 이 사람 누구라고 했지? 뭐라 했지? 우배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지냈대요. 그런 뭔가 자신의 공이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숨어 계신에다가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고 있는 그 벗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흉중 마음속에 진념, 그런 속세, 명예, 이익을 탐하는 그릇된 생각이래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없어서 사랑한다고. 자, 거기 또 빨간 색깔로 밑줄 쳐야겠지? 아, 화자가 벗을 왜 좋아하는 거야? 세속에 대한 진념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인데. 네네네, 종장이요. 근데 이렇잖아.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라는 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예뻐서 좋아 이래? 그러면은 얼굴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난 네가 착해서 좋아 이러면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난 네가 돈이 많아서 좋아 하면은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즉, 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결국에는 그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화자가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 아니겠느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소박하고 저기하게 겸손하게 사는 태도가 바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수.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청송으로 울타리 두르고 백운으로 장선원대 살고 있으니까 나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거지. 용추동은 그 지리산 아래 경치 좋은 데인데 거기 바깥에 있고 그런 자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보다 더 바깥에 있고, 그리고 구름다리라고 하면은 위로도, 그러니까 가로로도 멀어요. 그리고 세로로도 멀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까만 색깔로 용추동 밖 그리고 구름다리 위 밑줄 치시고, 이거 화자와 벗의 정서적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을 것 같지? 근데 봐봐. 정서적 거리감이 얘랑 지금 멀어? 화자랑 벗이랑? 그치. 유대감이 높잖아.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워낙 이렇게 거리를 표현할 때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그래? 막 이별의 정서를 노래할 때 이런 구절이 관습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서적인 거리감이라고. 맞지? 그런데 요거는 어때? 정서적으로 화자랑 벗이 거리감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뭘 의미하는 거야? 화자랑 벗이 실제로 굉장히 어떻다? 있는? 그치, 위치가 멀다. 즉, 정서적 거리감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수소특강 문제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감을 의미한다 하면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용추동 밖이랑 구름다리 위 화자와 벗의 물리적 거리감.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는 거야. 자, 일단 외로운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서정갈래에서는 정서가 중요하잖아요. 외로운에다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벗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서정갈래에서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서 얘기 나오면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꿈이라는 소재에 동그라미 쳐볼까? 우리 고전시에서도 많이 나오고 고전소설에서도 많이 나오고 꿈이 진짜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내가 현실에서 원하는 거를 현실에서 못하니까 꿈에서 그걸 뭐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그치, 이룰 수 있어.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꿈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결국에 현실로 돌아온 화자에게 더 큰 뭐를 안겨주게 될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즐거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여전히 슬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희망이 꿈속에서 있었어. 즐거웠어. 근데 현실에서 그것이 빼앗겼어. 내가 원하는 상황이. 그럼 그 절망감과 상실감이 더 크겠죠. 그래서 꿈이 의미하는 거. 첫 번째. 현실에서. 미안. 이미란다.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나는 통로이자 이지만 두 번째는 뭐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화자의 상실감이 더 커진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육수. 달이 밝은 재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요거 재도 알아야 되는데, 재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달이 밝은 때는 잔을 들고 생각해요. 당연히 누구 생각하겠어? 그치, 월곡 친구, 옛사람 생각하겠지. 그러면은 달이 밝은 때는 잔 들고 술 한잔 하면서 친구 생각하는 거야. 즉 달을 보고 친구 생각하는 거니까 달에다가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자연물이에요? 그렇지.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해요. 시절이 좋은 때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경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 근처에 있나 보지? 그래서 시절이 좋은 때는 서울을 보면서 그리워한다.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사람이 덜 괴다 뭐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덜 사랑스러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정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누구 생각이 나는 거야?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내 주변에 이 친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굳이 이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엉망이야.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잊힐 적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렇지. 속세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칠수.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또 지금 임한테 못 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칠수에서 이미 어떻게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죽고 나서 이게 1수부터 10수까지 쭉 쓴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 죽은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러니까 나는 저기야. 친구의 집터라도 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 보게 해.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친구의 집터도 못 가요, 나는? 그렇지. 그래서 까만 색깔로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화자가 벗을 볼 수 없는 이유죠. 이때 이 고인이 벗이잖아, 그죠? 이거 뭐 내신형 문제로 보면은 뭐 고인도 있고 사람도 있고 분발은 각신님도 있고 막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격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고인은 벗을 의미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만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화자의 정서 파란 색깔로 밑줄 칠게요.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이때 화자의 정서 어떻게 써? 당연히 보고 싶으니까 그리움이야. 그런데 못 만나니까 하고 싶은데 못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떤 감정이 들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열심히 했단 말이야. 기대했단 말이야. 근데 안 돼. 방법을 모르겠어. 탄식. 맞아. 다 맞는데 요런 거지. 여기선 답답함인 거지.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답답함이야. 알겠지? 그 다음 구수, 십수 이렇게 있어요. 구수 보시면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내시 갈 것인가? 이 상산에 체지하러가 나와 있죠.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건데 진시황 때 진시황이 나중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써가지고 만리장성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피해서 24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에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서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이지. 일단 상산을 체지하러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중국고사 인용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고사에서는 4명이서 자연으로 숨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나랑 월곡이 말고 또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산을 체지하러 굳이 내시, 부디 숙제를 꼭 해와줘. 이게 아니라 굳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굳이 내시 갈 필요가 있어?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자.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옵시다. 그럼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역시 세모 쳐야겠죠. 어디의 일이야? 속세의 일들 얘기하는 거겠지? 그 듣도 보도 말자. 거기다가 빨간 색깔로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친구도 죽었고 하니까 이제 나도 속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연 속에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지.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은거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바람과 의지. 속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탈속하고 싶다고. 탈속의 지향. 이 애의라는 조사 들어본 적 있어요? 애의, 탈속의 지향할 때 이 애의. 이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런 거가 나오면은 뜻을 전혀 유추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 십수.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방장산 지리산이래요. 근데 이 지리산이 풍경이 아름다워서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고 비유를 하곤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선들이 사는 산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빙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들 만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친구가 사는 곳이 어딘 거야? 아, 방장산 기슭이야? 그러면 신선이 사는 곳도 지리산이야? 친구가 사는 곳도 지리산이야? 즉, 친구는 신선과 같은 급이야. 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란 색깔로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월곡을 신선과 같은 고결한 존재로
월곡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신성급으로 올려줬지. 격상한 거야. 예찬적이죠. 얼핏이 보아든 내 말씀 전하소서. 문득 보거든 내 말씀 좀 전해줘. 누구에게? 신선에게 내 얘기 좀 전해줘. 뭐라고 전해주냐면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청학은요, 요거 다른 고전시가에서도 신선 나오면 종종 나오는데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을 청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청학이 의미하는 거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쳐볼까? 신선세계의 막 학 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겠지. 근데 이 신선이 도교랑 관련되어 있는 거 알아요? 유교, 불교, 도교가 있잖아. 그러면은 뭐 충, 효, 열 이런 거 나오면 유교야, 그치? 뭐 윤회사상 이런 거 나오면 불교야? 신선 나오면 도교야. 자, 그런데 이 도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유교는 뭔가 빡센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 불교는 그런 삶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도교는 풍류 아니면 뭐 평화 이렇게 좀 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선세계, 청학, 평화로움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평화롭겠어? 세상의 그런 속세 가치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즉 초월적인 경지를 상징하는 소재가 바로 청학이 되겠어요. 자, 근데 내가 전해달라고 한 말씀이 뭐야? 이 청학을 나도 타면 어때? 라고 전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뭐가 되고 싶어? 신선이 되고 싶어. 내 친구도 됐고 나도 되고 싶어. 이 얘기야. 즉, 뭐 하고 싶어? 속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 얘기야. 나도 타다 어떠하리? 빨간 색깔로 밑줄 쳐주시고 무슨 법이야? 나도 타면 어때? 사실은 나도 탈래잖아? 그렇지. 서리법인데 서리법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냐면 지금 친구는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신선세계로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버신 우리는 탈속의 경지에 동참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작품 뭐 길게 봤지만 결국에는 뭐야?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친구 예찬하는 거, 속세 비판하는 거, 그리고 자연에 응거하는 거. 요렇게 작품의 주제의 큰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한번 볼게요. 요거 빈칸 채우고 숙제 주고 가면 되겠다. 갈래는 여러 개의 시조 연달아 있으니까 연시조라고 하고 성격은 친구의 내면적인 성품이나 이런 걸 예찬하고 또 적이니까 속세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탈속적이고 신선 나오니까 도교적이죠. 주제는 벗에 대해서 벗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움과 그리고 벗의 그런 장점을 약간 남몰래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남몰래 좋아한다고. 근데 이거 진짜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흠모라는 말 들어봤어요? 난 너의 내면적인 성품을 흠모한다고. 남몰래 좋아하는 거 흠모라고 그래요. 특징은요. 부재한 대상에 대한 어떤 태도, 벗에 대한 예찬적 태도와 그리움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공간이 대조돼요. 어디랑 어디? 속세와 자연. 누가 사는 자연? 지리산? 그렇지. 그래서 속세와 과라고 써있으니까 세속과라고 하자. 세속과 선계의 대조적 상황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자 그리고 예찬적이니까 당연히 무슨 어조 나오겠어? 영탄정 어조 나오겠지?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거 고전시가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 나도 타면 어때?
설의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다음 어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다음에 상산에 체지하러 가자. 중국의 옛 뭐를 인용했죠? 고사를 인용해서 근데 결국 누구랑 같이 체지하러 가자는 거야? 벗이랑 체지하러 가자는 거니까 벗과 뭐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일수 옛사람을 뭐 한다고? 여기 그치 일수에서 옛사람을 그리는가 이랬잖아. 그치?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나 친구를 왜 좋아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비웃는데 벗만 나를 뭐 해줘? 그치, 곱다 해줘. 나를 알아봐주는 벗. 그 다음 사수 뭐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벗을 예찬하고 있죠. 이렇게 막 초옥삼간 짓고 뭐가 없는 애기 때문에. 그렇지.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벗을 예찬하고 있고. 다음 오수 벗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그렇지. 간절함이라고 할까? 다음 육수 벗에 대한 그치 죽었으니까요. 벗에 대한 그리움. 칠수 저기 하자. 아 근데 사실 내용 똑같잖아. 그치? 이번에 흠모라고 하자 그러면은. 다음 구수 벗과 함께 세상을 뭐 하고 싶어 해요? 세상에 있고 싶어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초탈이라는 말 써볼까? 초탈, 초월 플러스 탈출할 때 탈이에요. 다음 십수 선계에 대해서 나도 가고 싶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아 저기 되게 좋겠다 이런 거 뭐라 하지? 동경한다 그러지. 다음 시험 19의 상징적 의미 보시면 뇌랑 구름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화자와 벗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우리 일수에서 옛사람이 여러 번 뭐 됐더라? 반복법. 상산에 체지하러 이거 중국 고사를 뭐 한 거지? 인용한 거고 나도 하다 어떠하리 무슨 법이라고 했죠?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 나도 너네랑 같이 어떤 경지에 동참하고 싶어? 그치 그게 뭐야? 속세를 벗어난 거니까 탈속의 경지에 동참하고 싶어. 다음 3번 이 월곡이라는 인물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구절들의 공통점 보면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대. 달이 밝은 때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때는 서울을 보면서 그리워한대. 마음만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한데 다 지금 월곡을 화자가 뭐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워하는 모습을 나타낸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 월곡에 대한 예찬과 더불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 연시조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범위는 선생님이 과제를 어떻게 줄지를 좀 고민해보고 카톡방에 알려줄게. 네.